네, 오늘의 국내외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벽에 끝난 해외 증시 기술적 조정을 받는 느낌이긴 한데 유독 거슬리는 것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100엔을 돌파했다는 점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원엔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엔화 공습이 우리 경제라든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미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 가능성은 시장에서 예견이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의지가 강한 데다 최근 달러와의 어떤 강세 움직임이 엔화의 약세를 좀 더 자극시킴으로써 엔화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엔달러 환율은 과거 장기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엔달러 환율의 지난 평균 10년 평균 수준은 약 104엔 정도로 볼 수가 있고 20년 평균이 약 110엔 정도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엔화 약세가 더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엔화가 지나치게 경제 실정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친 고평가 영향에 머물렀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은 엔화 약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보다 과거의 비정상적이었던 고평가가 해소된다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2014년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일본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엔화의 약세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달러와 강세가 계속된다라면 엔화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화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할 수는 없는 만큼 미국 매크로 지표가 약화됨으로써 달러와 강세가 진정될 경우 엔화의 약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 자체는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 100엔 돌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지나친 악재로서의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일단 엔화 약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달러의 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국내 경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한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였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외국인도 다시 돌아왔고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다렸다라는 표현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외국인의 태도에 있어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미 연초부터 시중금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갖고 있어 왔지만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미뤄져 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채권에 대한 저평가가 계속 심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대신에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었고요. 이랬던 것이 어제 한국은행이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반응을 하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조금씩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시중금리가 하락함으로써 한국 채권의 강세가 점진적으로는 약화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점이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고 있다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선물 쪽에 그 의존도를 조금 키우는 모습 등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현재의 외국인 매수가 기조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까지 감지되어야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중심의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는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 부과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다는 점 등이 시장에 두드러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변화를 가져와 주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면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민감주, 방어주, 코스닥의 어떤 순환 과정에서 유독
삼성전자는 배제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데요. 이런 정체 상황에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의 역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좀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50만 원 수준에서 거진 3개월 가까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걱정을 앞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름쯤 애플에서의 신규 폰이 나올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최근 발표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쪽 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위험 요인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는 부분으로는 삼성전자의 적은 애플이 아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까지 S&P 500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대 지수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2년까지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는 신흥국에서 중산층 소득이 늘어나면서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고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노트북 그리고 타블릿 PC로 넘어가는 이 PC 분야의 어떤 그 진화의 과정 자체를 겪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더해졌었던 점이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매력을 부각시켰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IT 산업이 팽창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이 촉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의 일부는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애플의 주가가 조금 부진해지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시스템 등과 같은 과거 전통 IT주들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애플이나 아니면 중국 기업들에게 대해서 공습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상대 투자 매력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지위를 유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는 적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주, 이 관련주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